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질환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무서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전문가는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의 송태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비 온 뒤 처음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게 무슨 그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이대 서울병원이라고 발산역에 있는 이제 네.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고 뇌졸중과 두통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소개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요, 이대 뇌혈관 병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혈관, 그리고 경동맥 협착, 두통, 이런 분야들을 이제 주 진료로 많은 분들 치료해 네.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이제 주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신 만큼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워낙 또 응급한 수술도 많으시기도 하셔서요. 네, 네,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은 네. 뭐 다 힘드셔서 뭐 저도 뭐, 근데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어제도 당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끝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예, 진행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 진료 보시고 또 응급한 상황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 특히나 더 좀 이런 분들이 좀 병원에 많이 오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짚어주시고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네. 식생활 습관 서구화 되시고요. 네네. 요즘 뭐 스트레스도 참 많고 뭐 경제 상황도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23년, 4년 전에 처음 신경과 뭐 전공이 뭐 이런 시절에는 뭐 3, 40대 뇌졸중은 이거 희귀질환 아닙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3, 40대 뇌졸중도 드물지 않고 진짜요? 당시에는 정말 희귀질환이거나 뭐 심장에 뭐 판막에 어렸을 때 이제 그 병이 있어서 생기고 이런 분들이 오셨었는데 요즘에는 뭐 술, 담배도 많이 하셔서인지 저희가 나이가 젊으신데도 뇌졸중, 뇌혈관 질환 환자분이 확실하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젊다고 저를 포함해서 건강을 과신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를 젊을 때부터 잘 하시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나이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또 알고 있고, 젊은 분들이 또 여기까지 아직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내용을 또 짚어주셨는데, 이따가 또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도 배워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젊으신 분들이 좀 응급하게 오는 경우가 좀 많은가 봐요. 이를테면 뭐 응급실로 오신다든지. 그렇죠. 사실 사실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은 네. 이제 뭐 혈관이 막히면은 뭐 또는 터지면은 갑작스럽게 신경학적 증상, 뭐 말씀이 어둔해지고 팔다리 마비가 오고 뭐 의식이 처지고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뭐 이렇게 균형을 못 잡고 이래서 이제 증상이 생겨서 오시게 되는데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게 뭐 원래 이런가 보다 하시거나 병원을 이렇게 좀 골든타임 내에 뭐 빨리 오셔야 뭐라도 좀 해보고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치료도 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좀 한동안 있다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119를 불러서 오시거나 근데 괜찮겠지 하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보통 뇌혈관 질환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뭐 4.5시간 얘기를 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골든타임이라는 건 없다. 그냥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된다. 무조건 빨리. 그렇죠. 일단 빨리 오셔야 이게 뭐 혈관이 막힌 건지 터진 건지 알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게 어디 물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 물에 없습니다. 빠져. 그쵸? 빨리. 알가서 송태인 선생님 빨리 꺼내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5시간까지 기다리면 뭐 살겠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저를 구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좀 이런 증상이 없던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기시면 일단 가까운 신경과 신경외과 가셔가지고 우선 진료를 좀 빨리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상한 증세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보시기를 예, 그렇습니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볼까 봐요. 네, 선생님. 일단은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이 어떤 거든지 뇌혈관이 네. 터지거나 막혀서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은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 뇌출혈 뭐 이렇게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증이 아니고 네. 뇌졸중이라고 중이죠. 합니다. 네. 뇌가 갑자기 기능 부전에 빠졌다.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뇌출혈 중에도 이 거미막하, 지주막하 출혈이라 뭐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뇌혈관 질환 중에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90%는 뇌동맥류라고 혈관에 이제 꽈리, 부풀어 오른 시한폭탄 같은 게 있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네. 이제 꽤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도 아주 유명하신 이제 배우분이 네. 평상시 머리가 좀 아팠는데 이제 오늘따라 너무 아픈데 그냥 이제 진통제만 놓고 이게 주무시다가 그냥 안 좋은 상태로 발견해 결국은 하늘나라 가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유명한 배우분들도 이 갑자기 동맥류가 파열돼 가지고 뇌 수술해서 죽을 것 같다가 그냥 살아 돌아오셨다 이런 것처럼 이 거미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죠. 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나 이런 게 있으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저는 편두통이 심해하고 저도 머리 자주 아픈데 교수님도 편두통 있으세요? 저 가족력 편두통은 유전입니다. 그래서 예. 가족력이 있는데 이 문제가 없었던 두통이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 대변 볼 때 갑자기 힘줄거나 뭐 화내거나 소리 지르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아프고 너무 아픈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재출혈이 되면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주무시다가 사망하시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개는 이것도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어느 순간 막혔다가 그게 풀리게 되면은 증상이 있다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10분 중 2~3명이 일주일 내에 진짜 큰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이 갑자기 어둔하다가 마비가 한쪽으로 왔다가 또는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비틀비틀 하던데 그러다가 좀 좋아졌다? 괜찮겠지. 이러다가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빨리 가서 좀 진료를 일단 한번 좀 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드문 질환으로 뭐 뇌혈관 수축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젊으신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발살바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뭐 무리한 걸 무거운 걸 들었다거나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혈압이 오르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혈관에 쥐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분들 또 편두통 있는 분들 그리고 외국은 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생기는데 우리나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되게 뇌혈관 수축증후군도 100명 중 3%가 세 분이 실제 뇌출혈이 동반되거나 뇌경색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쥐가 난 게 점점 심해지다가 그리고 드문 질환으로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젊으신 분이 이제 아기들이 특히 뭐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다가 아니면 학부형 분이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이제 뭐 아기랑 같이 손잡고 뛰는 거 또 승부욕 발동되셔갖고 막 열심히 뛰다가 그냥 과호흡을 하는 거죠. 뭐 하다가 또는 이제 군대에서 이 군인분들이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라면 먹다가 혹 불잖아요. 뜨거울 때. 그러다 갑자기 팍 쓰러지는데 그러면 이게 모야모야병이라고 이제 뇌혈관이 어떤 유전적인 이유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또
점점 수축되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젊은 나이에 생기는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렇습니다. 질환들이 뇌혈관 질환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특히나 무서운 게 아까 그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신 점 질문 주고 계신데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제가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네. 얼마나 위험한 건지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뇌졸중이 이게 뭐 네. 우리 3대 사망 원인은 누가 1등이나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심장 관상동맥 심장 질환이 있고 음. 암이 있고 뇌졸중이 이제 세계가 3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1, 2위를 다투고 근데 이제 사망도 사망인데 네. 그 뭐 심장마비는 방금까지 괜찮으시다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 뇌졸중은 이게 왜 이러 하다가 뇌졸중이 크게 하셔서 뭐 몇 시간 내에 사망하실 수도 있고 특히 거미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뭐 급사를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거는 장애가 남습니다. 후유증이 그렇습니다. 남는 거죠. 이게 이제 네. 제일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회복이 되셔도 이제 100% 호전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뇌는 아직까지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어도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문제는 계속 남기게 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돌아오시더라도 무사히 돌아가실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팔다리 마비가 있어서 장애가 남으시고 그럼 이제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보호자분 도움이 필요하고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고 재활병원에서 오래 계시고 이제 좀 힘들어지시는 거죠. 가장이신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예,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집안 어려워지고 그런 슬픈 일들이 드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망률 자체도 높긴 높은데 이제 후유증을 남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다양한 분들마다 굉장히 그 예후가 다른데 그 예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겁니다. 그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렇죠. 예후를 결정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뭐든지 이 뇌졸중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셨을 때 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특히 밤에 이것도 당직 쓰시는 우리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엄청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질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약간 초월을 하신 거죠. 초월이 아니라 그냥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근데 저 아니면 안 돼. 물론 저희 병원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송태진을 만나는 게 아니시고 병원에 빨리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미 시간이 골든타임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빨리 오시면 뇌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뇌경색이 왔는데 저희 치료의 목적이 이미 손상된 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안 돌아옵니다. 그거는 죽을락말락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골든타임이고 그게 뭐 3시간, 4시간 반, 6시간 지나가게 되면 점점 죽을락말락 하는 데가 다 손상되면 이제 뭘 해도 효과가 없는 거고 장애가 남고 언어 장애가 남아서 대화가 안 되고 인지장애 특히 우리 치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나이 들어 생기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대부분인데 혈관성 치매도 거의 뭐 치매의 30%를 차지하고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했던데 그 중에서도 50%는 혈관성 치매 인자가 또 동반돼 있어서 뇌졸중이 겹치게 되면 그래서 제일 빨리 하셔야 될 거는 제가 오늘 오늘 이게 언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면 증상이 생기시면 우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시고 119 부르시고 대한민국만큼 119 부르 빨리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막을 수 없다면 빨리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증상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지 사실 네. 이 증상들이 좀 비교적 잘 알려진 증상들도 있고 조금 의외의 증상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응급의학과 응급구조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게 패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패스트가 원래 이제 빨리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선은 지금 한번 요거 방송을 혹시 보시는 선생님께서라면 한번 거울 보시고 한번 이해 보시면은 이게 한쪽이 이상하게 처져 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뭐 구안화사든 뭐 벨마비든 대상포진이 다 가능하신데 이상하게 입이 한쪽이 좀 다른 것 같다. 또는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셨는데 혀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우친다. 뭔가 이상이 있으실 확률이 높고요. 이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고 본인 거울 보시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제가 이게 손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좀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눈으로 항상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이 눈을 한번 감아보라고 하시면 이렇게 내려간다. 한쪽이. 그러시면은 이건 뭔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발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말이 어둔하다. 저도 뭐 한참 동안 떠들면은 말 어둔해질 수 있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말이 어둔하고 방금까지 했던 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 해야 되는지 말이 잘 안 나오고 그게 오래 지속되고 좋아지지 않는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맘마, 랄라, 가가. 요게 이제 뇌졸중이 있을 때 영구개음, 파열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말 얻은 발음 이상을 할 때 체크할 때 저희가 그렇게 여쭤보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네.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단어. 맘마, 맘마, 랄라, 랄라, 가가. 가가. 요 세 단어가 네. 중요하다는 거죠? 다 잃어버리셔도 요것만 좀 에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거라.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은 갑자기 생기신 건 아니시면 하여튼 뭐 급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잘 안 된다 그러시면 꼭 가까운 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가셔가지고 아니 뭐 거기 나왔던 교수가 뭐 와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이상하시면 꼭 병원 가셔서 이게 꼭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파킨슨병 치매 때도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뭔가 병적인 상태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T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죠. 119 부르셔서. 네, 빨리 전화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요 패스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또 이제 전형적인 또 증상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없던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는 두통이 있다. 망치로 그냥 머리를 땅 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또는 뭐 지금도 저한테 입원하고 계신 분이 이제 지인분이신데 방송국에 계신 분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니 교수님 머리가 또 갑자기 왜요? 뭐 하시다가 그랬더니 운동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골프를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못 치는데 저는 이제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근데 이게 이 고개를 이렇게 팍 돌리다가 갑자기 여기가 아프다고 느꼈는데 두통이 굉장히 심하시다고 그러거든요. 또 이게 젊은 분들 중에 이제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마사지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받으면 이게 고개를 드득 돌리면서 이게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도수 치료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받는 병원에 가셔서 잘해주는 잘하는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잘못 받으면 혈관이 찢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척추동맥, 경동맥 박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 그러다가 뇌출혈, 뇌졸중이 오셔서 잘못되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고 90%는 박리일 때는 두통이 동반돼요. 심한 두통. 그래갖고 저희가 박리 때 두통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라고 해요. 아니면 시술을 해야 하거나. 그리고 시야장애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거 말고 그 한쪽 눈이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 그러면 안과 아니면 신경과 둘 중에 하나고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안과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안과 선생님이 이거는 망막에 이상이 없다. 당장 신경과를 가시라고 저한테 소견서를 쓰시거나 이제 저는 이제 강서구 양천구 소속이니까 이제 저희 병원 한 라인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 응급실로 보내드릴까요? 빨리 보내시라고.
그럼 이제 응급실에 오셔갖고 혈관 CT 찍어보니까 이게 경동맥이 막힌 거죠. 되게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걸 이제 그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갑자기 그러다가 약간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게 안과적으로도 응급 또는 준응급이고 망막 박리가 있거든요. 척추동맥 박리 말고 망막 박리라는 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눈이 젊은 나이 안 보일 때 이것도 안과적인 응급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눈이 아프면서 또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데 특히 새벽에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녹내장 때문에 급성 녹내장 때문에 실명할 수 있어 그것도 안과적 응급인데 보통 응급실로 오시면 안과 신경과가 같이 걸리죠. 그래서 안과도 빨리 가서 보서 안과에서 보고 이상 없다 그러면 바로 신경과 연락돼서 혈관 CT 찍고 이거 뭐 맥혔네? 그럼 당장 가서 뚫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한쪽이 안 보인다는 거는 아예 네. 안 보이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뭐 네. 흐릿하게 이런 건 괜찮은 네, 그래서 건지? 이제 중요한 말씀이시고 네. 이거는 이제 시야 장애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 화면이 들어와야 되는데 IMAX 영화 감독 화면이 들어야 되죠. 그게 네. 아니라 요만큼이 무슨 커튼 까만 암막 커튼 친 아.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4분의 1이나 절반이. 이것도 갑자기 생기면 뇌졸중일 수가 있고 이 후뇌 동맥의 영역에 걸친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인 뇌하수체에도 출혈이 오거나 그러면 극심한 두통을 동반하면서 뭐 눈꺼풀이 처지면서 한쪽이 안 보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복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 눈으로 봤을 때 복시면 이건 안과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순간 물체가 두 개로 보이고 위아래 대각선 뭐 좌우 이렇게 보이는데 그럴 때 눈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한쪽 가려봤는데 이거 한쪽 눈으로 봤는데 복시인데 안과. 한쪽 눈으로 가니까 복시가 없어진다. 두 눈으로 볼 때만 두 개로 보인다. 90%는 신경과죠. 신경과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러움 균형장애 대개는 달팽이관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이석증, 뭐 전정신경염, 뭐 그렇죠. 나이 드시면 다 그럴 수 있는데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진찰상으로도 이석증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 분들 100명이 있다고 치면은 100분 중에 3명은 뇌졸중입니다. 감별이 안 돼요. 아니, 물론 이제 감별하는 거 저희들 진찰해 보면 가능성으로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세요. 요게 사실관계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 달팽이관인데 물론 이제 뭐 확실하게 뭐 고개를 돌릴 때 생기고 가능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도 뇌졸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비인후과도 가시는 것도 맞는데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십니다. 이비인후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응급실. 사진 찍어보고 비로소 뇌경색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돼야 또는 혈관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돼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의식이 처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뭐 저혈당이나 뭐 다른 대사성 질환 뭐 탈수가 되셔서 그럴 수 있고 약 때문에도 특히 이제 수면제 많이 드시고도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진통제 계열 중에 이게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 말고도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을 또 잘못 드시고 멍해지고 계속 잠만 주무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저희가 이제 문제가 뇌출혈이나 기저동맥이라고 의식 이게 뒤쪽으로 올라가는 의식과 관련된 중추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런 약 드셔서 생기는 의식 저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먹고 이러신 줄 알고 수면제 드시고 이런 줄 알고 병원에 늦게 가시고 깨겠지 이러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안 깨갖고 흔들어서 깨워보니까 의식 계속 처져서 119 불러서 오셨는데 이미 이쪽 후뇌동맥이 다 이게 기저동맥이 다 막히셔갖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시면은 이제 큰일이 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119 부르셔가지고 꼭 가까운 큰 병원에 가셔서 꼭 한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의외인 게 사실 이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두통만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야장애라든지 뭐 균형장애라든지 뭐 약간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좀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게 생방송이라 제가 그 도수 치료나 마사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다 저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유전적으로 또 혈관이나 근육이 약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체질상.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받고 나서 갑자기 너무 아프면
두통 생기면 그런 분들 꼭 병원 가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또 접해보셨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또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것도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 너무 그렇죠. 이런 거는 막 밤잠 못 주무시면서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 하는 증상들도 있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걸까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두통이 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긴장형두통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거나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어제 당직 쓰고 잠 못 잤는데 오늘 외래에서 막 환자분의 이제 제가 열심히 안 봐서 그런지 이제 불평불만을 듣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이거는 제가 좀 다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계속 쌓이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병원장님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그 신경과에 이게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니? 뭐 이런 거 이게 물어보시 카톡 보내시 이러면 이제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이나 이런 게 이제 인대가 과긴장 생기는 긴장형 두통도 머리가 띄고 들으니까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진다고 하면은 네네. 그런 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거는 대개는 특히 남성분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전립선약 같은 거 전립선약이 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드신 분이 지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어지럽다. 혈압약이 또 좋은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이게 나이가 드시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다 큰 병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그럴 때 실신을 하시거나 앉았다 일어났는데 의식을 잃으시거나 대변 소변을 모르고 이렇게 그런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확실히. 네, 그런 거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면 부족으로 이 두통이 생길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편두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잠을 잘 주무시면은 괜찮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꼭 뭐 응급실로 오실 정도는 아니신 거죠. 그렇군요. 요거는 좀 지켜봐도 괜찮은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좀 내용 조금만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좀 응급한 것 같은 질문들이 조금 보여서 네. 몇 개만 보고 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키트1232A님께서 많이 도움 달라고 너무 유익하다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감사합니다. 주셨는데요. 근데 가족력이 굉장히 있으시다고요. 네. 아닙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제 뇌경색이 좀 있으셨는데 이제 51세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뛴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게 좀 위험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네. 저도 뭐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아버님 뭐 뇌졸중으로 제가 뇌졸중을 보는 의사인데 이제 가셨는데 네. 아직 어머님은 살아 계시고 저는 49살인데 저도 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침마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네네. 잘 조절하시면 괜찮으실 거고 물론 뇌졸중 중에 가족력이 있는 뇌졸중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이었으면 선생님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미 뇌졸중이 걸리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실 것 같고 가족력보다는 대개는 이제 그 같이 사시니까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패턴이 이런 게 비슷하셔가지고 그러실 수는 있는데 네.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뭐 당뇨병이나 고지혈이나 고혈압 같은 거 잘 조절하시고 약 잘 드시고 특히 생활 습관 이 약 백날 잘 드시는 것도 중에 백날 드셔봐야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운동하시고 맵고 짠 거 피하시고 단 거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이게 좋거든요. 그거를 하시면은 뇌졸중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심장이 다행입니다. 빨리 뛴다. 이거를 심장이 빨리 뛰면 혹시나 부정맥이라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다 안 뛰다 하거나 빨리 뛰다 느리게 뛰다 불규칙하게 뛰는 거는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연세가 50세를 하시더라도 뭐 특히 이제 부정맥의 원인 중에 고혈압, 당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가셔가지고 부정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미리미리 검사 잘 받으시면 괜찮을 것 괜찮으실 같다라고 말씀을 또 네. 주셨습니다. 그럼 내용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어떤 전조 증상들이 너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할 때 119 바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의사항은 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시면 119 연락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스스로 뭐 이동하실 수 있은 분이면 제가 그것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이게 뇌졸중 환자분들이 전조 증상이 있다가 좋아지면 방심하시고 안 오시거나 좀 이따가지 뭐 이렇게 하고 아이 뭐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 그러시다가 증상이 생겨서 교통사고가 종종 나세요. 제가 의사생활 24년 차인데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방심하시고 이게 오시다가 그 차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고 처리한다고 늦게 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럼 다 지나서 오시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 뭐 마비, 언어, 뭐 갑자기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적스럽게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 있다. 그러면 119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119가 119 대원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적극 이용하시기를. 네,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 자리에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 평상시에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또 네, 선생님. 좋다고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스피린 드시는 거나 우황청심원, 제가 또 우황청심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게 뇌졸중이 오면은 마비는 이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데 같이 목소리도 어두워지지만 삼키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강제 뭐 물 같은 거 이렇게 하시다가 폐로 넘어가가지고 뇌졸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막혀가지고 응급상황, 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스피린도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진 않지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 상황에 아스피린 같은 거를 진통제를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드시다가 시간만 늦어지고 뇌출혈만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괜찮아지겠지 이러시다가 이제 이미 손을 못 쓰는 경우들도 있고 이 말씀드린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하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눕힐 때 똑바로 눕히는 것도 좋은데 이제 고개를 약간 옆으로 고개를 높이면서 약간 30도 정도라고 저희가 15도 30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약간 옆으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역지 구토를 할 때 이게 기도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높게 옆으로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119 구급대원 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도 좀 잘 주의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활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교수님께서 진료실에서 느끼시기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한번 짚어주시면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선생님.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먼저 드리면 이게 뭐 의뢰나 진료실에서 이렇게 막 정신 없으니까 아이고 네 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보다도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을 뭐 치매도 그렇고 뇌혈관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뭐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아무리 말씀드려도 괜찮겠지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식생활 습관부터 맵고 짠 거 피하시고 매운 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운 거에 이 고추장이나 이런 게 소금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짠 음식은 소금기 많으면 이게 뭐 일반 인구 집단에선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걸 믿지는 않고 특히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또 아스피린 이런 거 많이 드시기 때문에 짠 음식을 드시면 위장출혈 위험성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저탄 고지하신다고 지방만 너무 많이 드시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엔 그게 다 쌓여가지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혈압이 높은데 괜찮겠지. 이 방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병원 오시면 높잖아요. 근데 병원만 오면 원래 혈압이 높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와서 높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열의 세 분이 또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배기고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고 그런 분들을 꼭 집에서 혈압계 하나 장만하십시오. 네. 요즘 10만 원이면 이게 손목으로 재시는 거 부정확하면 손끝으로 재시는 거 편하다고 그거 믿을 수가 없고 팔로 재시는 거를 우리나라 혈압계가 이제 검증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 우리나라 고혈압학회라는 곳이 있는데 고혈압학 뇌졸중학회가 아니고 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데이블이라는 그게 누르는데 클릭하시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대한민국에서 검증된 혈압계가 뭐가 있다는 게 딱 나옵니다. 아. 고혈압학회에서 진짜 야, 대단하신 분들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혈압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정확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가정혈압계 중에 거기 가셔야 돼요.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DABL입니다. 거기 가격값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들이 나와요. 꼭 사셔가지고 이 팔로 재는 걸 재보셔서 그런 분들께 가정혈압을, 근데 이 혈압 재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 그냥 아무 때나 막 재시면 당연히 높죠. 저 지금 재면 한 150 나올걸요. 이게 아니고 충분히 안정 상태에서 5분 10분 안에, 그것도 이후에 안정 상태에서 재셔야 되고, 그 주무시기 전, 이게 바빠서 아침에 어떻게 재냐 그러시면은 주무시기 전에라도, 특히 이제 제일 혈압이 높을 때가 기상 직후라서 아침에 재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돼 잠에서 깼으니까 혈압이 쫙 올라가는데 제일 높은 때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기상 후 혈압을 재보시고, 집에서 재신 혈압도 135에 85가 열에 9번, 열에 한 대여섯 번 넘는다? 약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혈당도 마찬가지로 고지혈증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은 드셔야죠. 물론 고혈압약, 당뇨병약, 고지혈증약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평생 드셔야 되니까 이게 그거부터 겁내셔가지고 안 드시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물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고 저도 배 많이 나는데 이거 빼시고 그 다음에 식생활 패턴 바꾸시고 하면은 고혈압, 고지혈증약, 당뇨병약 이런 거 많이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려면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겠죠. 운동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이런 저런 사유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루에 적어도 8,000보, 9,000보 이상, 10,000보 얘기하는데 뭐 10,000보가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 걸으시다는 얘기고요. 담배는 백해무익하니까 끊으셔야 되고. 요건 일단 확실히 금연하시고. 그럼요. 네. 저도 제 큰아이 낳기 전에는 계속 열심히 폈는데 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금연한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완벽히. 근데 이제 유혹은 많죠. 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술도 저도 뭐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한 잔 정도는 뭐 좋을 수도 있다. 뭐 와인 한 잔, 뭐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애주가분들 보호자분 오셔서 그러세요. 아니 교수님이 안 된다고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 맞는 잔에 하셔야지 와인도 와인잔에 한 잔이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주가 분들은 교수님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 이게 글라스로 소주를 이렇게 잔을 또 크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 잔 아니냐, 아닌 거죠. 맞는 잔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대한민국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뭐 게임을 하시는 가족분들이랑 뭐 여행을 가시는 뭐 이렇게 즐거운 거를 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되고, 저도 당직 쓰는 의사로서 어제도 지금 3시간 자서 정신줄 났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잠이 중요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수면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 적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주무시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부끄럽지만 논문이 뭐 좋은 저널은 아니더라도 아주 뭐 주말에 낮에 잠이 부족한 분이 주말에라도 좀 낮잠을 주무시면 뭐 치매랑 심뇌혈관절이 덜 생길 것 같다, 덜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어제 낸 게 있는데 네네. 주말 낮잠도 주말 낮에 평일에 못 주무시면 주말 낮잠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자는 것보다는 주말에라도 좀 이렇게 몰아서 자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럼에도 중요하고 이 무시무시한 뇌혈관 질환 예방법에는 이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케이스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분들을 좀 제가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항상 이게 여기 나오시는 거 제가 이렇게 저희 뇌졸중학회에서도 한번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혈관 막혔다 불리는 거 이런 거 재미가 없으실까봐 뭐 그런 거 보여드리려는데 이미 다 하셔가지고 그 재환자분이고 이제 갑작스럽게 생긴 두통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이가 젊으시다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과도한 신전 이렇게 목을 확 꺾거나 이런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두통이 생기고 특히 뭐 어지럽고 말씀이 어둔하다 그러시면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된다는 점. 아, 이게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이시고요. 45세 분이신데. 네, 다음 네. 네,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혈관이 여기 까만 부분이 동그랗게 된 부분이 혈관이 잘 간다는 뜻이고요. 이쪽 부분이 뭔가 하얗게 된 거죠. 네네. 혈관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손해에 어지러운 뇌인 손해에 이렇게 크게 뇌에 경색이 왔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요러다가 여기 왜 지금 뭡니까?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이게 혈관이 같은 부위인데 여기까지 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주무시다가 사람이 살아있으려면은 숨을 쉬어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네. 그 역할을 하는 뇌가 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연수라고 하는데 요 연수라는 부분까지 이게 번지거든요. 그러면은 뇌에서 숨을 쉬라고 하고 심장이 뛰라고 명령을 안 내려서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시는 거예요. 자다가 아니면 심정지로. 이런 분들은 저희 오시면 좋아질 때까지 퇴원하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내가 목소리가 잘 안 나.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어지럽고 토하는데 그냥 체한 건지 그리고 뭐 소리를 많이 요즘 무리해가 성대가 마비됐는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든요. 알고 보니 연수 부위 뇌경색인 거죠. 딸꾹질하고 못 삼키는 게 잘 안 되고.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뇌동맥입니다. 혈관이 잘 가다가 뭔가 엄청 부풀어서 커져 있죠. 네. 이러다가 이거를 그냥 두다가 대변 볼 때 힘 주시고 뭐 그러다가 다시 골프 치러 또 골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매일 가셔야 되잖아요. 하시다가 그냥 탁 쓰러지셔가지고 119 구급대 흘려왔더니 결국은 돌아가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나이가 젊다 하시더라도 없었던 두통이 생기고 안 없어지고 특히 신경학적 증상. 말씀이 어둔하시거나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인데 안 없어지고 뭐 딸꾹질이 갑자기 나는데 안 멈추고 목소리가 쉬고 이런 것도 뇌졸중일 수가 있다. 그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증상이. 네. 네. 근데 드물지가 않고 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분도 이제 초등학교 그 아이 자제분을 둔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응급실로 오셨는데 괜찮잖아요. 이제 오시니까 집에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도 저기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진짜 센스가 좋으신 거죠. 이게 뭐 얼마나 달리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운동하다가 의식 소실이 오는 거는 절대 정상이 아닌 거다.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시자. 네. 그래서 찍었는데 이상하니까 이제 신경과에 연락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고 가족력도 없으십니다. 근데 오셨을 때 혈압이 되게 높죠. 네. 놀래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계속 했는데도. 그 다음에 다 괜찮고 심전도도 정상이었는데 혈관 사진을 찍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지금 혈관 CT에서 이상하니까 MR을 찍었더니 전두 옆 부분에 젊은 나이에 뇌에 경색이 오셨고 어머.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앞으로 가는 뇌혈관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혈관인데 그 경계부위랑 앞부분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고요. 혈관을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막혀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앞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도 여기로 올라가는 게 있고 여기로 앞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없고 이게 입원해가지고 조영수를 해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아주 심하게 좁고 거의 끊겨가지고 무슨 연기 피어오르듯이 여기 보시면 여기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쭉 가는 혈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선생님 정상이고 네. 이게 이상인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일본어로 모야모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언어로는 모락모락이라고 하죠. 마치 큰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실핏줄처럼 이렇게 연기친 것처럼 올라가는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생기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고 특징적으로 여기 다른 분 사진인데 뇌출혈이 젊은 나이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미막하, 지주막하 출혈처럼 온 게 아니라 뇌실내 출혈이라고 여기 혈관들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뇌실로 가는 실핏줄들이 터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면 뇌출혈로 왔는데 이렇게 뇌실내 출혈로 왔다? 당연히 혈관 사진 찍자고 그러죠. 그러면 모야모야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네. 오게 되면 이런 특징적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 시절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뭐 운동하다 갑자기 실신했고 뇌졸중 증상이 생긴다 이런
아주 드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모야모야병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5% 정도 되고 일본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뇌혈관 사진을 특히 모야모야병 같은 경우에 젊은 애들 중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찍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가요? 네, 질문 시청자분들께 주신 네, 질문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뇌경색 시술을 맞으셨대요. 24년도에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잠을 푹 못 자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연세가 드신 분이시면은 약 중에는 대개는 잠이 안 오는 약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관상동맥 약 중에. 근데 혹시나 그냥 그 불면증이나 이런 원인 중에 약 때문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드시는 약 중 그런 거 없는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는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꼭 가까운 수면 클리닉 보셔서 해보시고 우선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도 낮에 운동해 보시고 낮에 적절하게 뭐 특히 초저녁 같은데 좀 운동을 하시면 약간 좀 몸이 피곤해지면서 올 수가 있고 혹시 낮잠을 주무신다면 낮잠 피하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규칙적인 시간에 꼭 잠을 들려고 노력을 먼저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고도 안 되면 뭐 병원 가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쉬어감님께서 얼마 전에 두통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토를 하셨대요. 이거 위험한 건지. 쉬어가님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요? 머리가 아프고 터질 것 같아서 토하고 했는데 저는 잠 못 자서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만 쉬어감님 요 증상이 처음 있으시고 한 번도 이런 적 없고 처음인데 그러시면 꼭 병원 가셔서 네. 사진 꼭 찍어 보십시오. 근데 밤새는 일을 하신대요. 에이. 그러면은 이게 한 번도 사진을 안 찍어 보셔서 한 번이라도 가서 한 번은 찍어 보시고 이상 없다 그러시면 편두통입니다. 그렇군요. 편두통증은 이제 가장 해결이 잘 안 되는 1차 두통 중에 하나인데 심각한 원인이 없어요. 이것도 물 많이 드시고 뭐 공복 피하시고 하셔야 되고 많이 뭐 이게 원인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 편두통은 뇌가 꾀병이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뇌가 민감하고 과민해서 생기는 거라서 어떤 유발 요인이 있으면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발 요인이 뭔지. 근데 이게 보시면은 밤새는 업무가 편두통의 네. 아주 심한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를 바꾸실 수가 없으면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지만은 일단 잠을 주무시는 시간이라도 한번 좀 조절을 하셔서 해보시고 너무 자주 생기시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편두통의 예방 치료 약을 복용하거나 이래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코알라님 질문도 보겠습니다. 63세로 얼마 전에 귀 뒤가 땡기듯이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다가 없어지긴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네. 하루 정도 있다가 없어지면은 되게 괜찮으신 거고요. 귀 뒤가 이렇게 당기듯이 아플 때는 대개는 63세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찌름 두통이거나 그러니까 찌름 두통도 굉장히 흔한 1차 두통 원인이 심각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거고 원인은 그냥 가설인데 이 피부 신경이 이 감각을 통증을 관장하는 신경이 나이가 드시면서 예민해지고 환절기에 피부 신경이 자극이 잘 돼서 그렇다고 돼 있고 아니면 후두 신경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 뒤시면 후두 신경통도 이 신경으로 올라가는 후두에서 올라가는 뒤쪽으로 올라가서 감각 신경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여기 경추에 근육이나 인대가 굉장히 좀 과도한 자극을 받아서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좋아지셨으면 경과관찰 하셔도 되는데 반복적으로 자주 또 하필이면 그 자리에만 생긴다. 그거는 한 번은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경과로 가서 검사를 그렇죠.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교수님 금방 흘러가죠. 오늘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인 이제 뇌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전조 증상들, 좀 전형적인 질환들, 그리고 의외의 증상들, 그리고 좀 괜찮은 증상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셨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응급실 네. 가보시거나 아니면 외래 보시거나 하는 거를 몇
번 당부 주셨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 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교수님? 너무 긴장했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닙니다. 편안하게 너무 해주셔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 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증상이 생기시면. 요즘 진짜 여러 가지로 뭐 힘드시게 근무하신 거를 제가 말씀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유익한 내용 전달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